1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국토계획법 총설이 나오죠. 이 총설에 보시면은요. 먼저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국토계획법이죠. 자, 여기 우리 재정 목적은요. 항상 법의 제1조는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그 재정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오죠. 예. 그래서 핵심은 이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라고 나오는 법은요.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규제가 강한데 참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가 나오는 법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공부할 도시개발법 그리고 건축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법률에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가 나와요.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건축법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법 기출문제에 다음 중 건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건축법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개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보니까 여기 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제가 2003년도부터 저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국토계획법 덕분이었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 예, 향상이 됐어 제가. 예. 그 다음에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 중개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 박스 안에 5번, 6번, 7번을 체크하세요. 5번, 6번, 7번은 다 지역이란 말 나오죠. 지역 나오죠. 지역이란 말이 나와도 지역 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봤더니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나오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시험에 예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가끔 가다가 9시 뉴스에 봤더니 전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10년 내로 소멸될 도시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 조문에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갔더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린애 울음소리를 들은 지가 한 20년 전이래.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마을회관에서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막걸리가 떨어진 거예요. 막내가 가서 막걸리 사오라 그랬더니 60대 초반 되는 어른께서 막걸리 통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막내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시는 곧 소멸되는데 이것을 갖다 발표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이거든요. 자, 1번에 보면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죠. 예.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요. 예.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어디에 반영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점 찍고 군자 있죠. 그러면은 점 찍고 군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도시가 시나 아니면 제주도일 때는요. 그냥 도시 계획이라고 불러요. 점하고 군자를 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공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달까지 했던 기초 강의를 안 들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11월 12월 동안 했던 요 기초 강의 있잖아요. 요 기초 강의 1강부터
8강까지 동영상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강부터 8강까지 기초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은요 부동산 공법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기초 강의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이 나와요. 기본 지식들이 이걸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8강까지는 반드시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주특별자치도가 뭐고,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가 뭔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이걸 다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 밑줄을 딱 쳐놔야겠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다음 우리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그 용어 정의에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의 책에서 순서대로 다시 나와요. 용어 정의 나온 것들이. 그래서 용어 정의는 여기서 따로 보질 않고요. 해당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그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넘겨 주시고 여러분들은 뒤에 가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해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뒤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22페이지에 16번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가계획은 뒤에서 다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것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국가계획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뭔지 기초강의 때 설명 다 했습니다. 장관 같은 사람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것이 보통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뭐 환경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도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이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큼은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의 요 체계를 보는 겁니다. 체계. 자,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수많은 행정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획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계획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 행정계획 중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부동산 공법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계획이고요. 국토종합계획은요. 국토기본법에서 나와요. 국토기본법에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공법 개수가 118개라 그랬죠? 118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118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국토기본법입니다. 요 국토기본법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고 현재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예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검색하잖아요.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누구나 다 다운받아 볼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요.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검색하면은 PDF 파일이 있는데 그 다운받으면요.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의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요. 5차에. 예.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나왔던 거 4차, 이전이 4차였어요. 4차에서 다 실현됐어요. 4차 국토종합계획에 서해안의 거점 도시를 평택시로 하고 배후 도시를 화성, 안산, 시흥으로 하고 그다음 평택에서 새만금까지를 서해안 개발축을 잡고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LH 공사는 진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로 가고요. 다 옮겨갔죠. 자산관리공사 부산으로 가고, 영화진흥위원회도 부산으로 가고요. 이게 제 4차 국토종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에 혁신도시 만들었죠. 다 4차 국토종합계획인 거예요. 현재는 5차로 나와 있습니다. 5차.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요. 강호축 개발에 들어가요. 강호축. 강원도 제진부터 전라남도 목포까지 X자 형태로 국토 개발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500페이지 분량이 국토 종합 계획이 있어요. 제 5차. 예. 그러면 이거는 국토 기본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말은 나와요. 예. 국토 종합 계획 밑에는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 도시 계획. 우리 광역자가 나오면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었을 때 광역이 나와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광역 도시 계획은 2개 이상 도시, 2개 이상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에요.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인데요. 여기 전국에 10개가 수립돼 있어요. 10개나. 예. 이 광역 도시 계획 밑에는요.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목표 관광의 중심도시가 되겠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목표 교통의 중심도시가 되겠다.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근데 그 도시가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어느 도시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우리 안산시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공업 도시가 되겠다. 그러면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인 안산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안산시의 토지 면적 중에서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면적이 다른 도시의 수십 배가 돼. 목표가 뭐였어요? 공업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봤더니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말한다 그랬죠? 도시 관리 계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 도시 관리 계획, 서울시 도시 관리 계획 그러고요. 그럼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도시군 계획 그래요. 도시군 계획.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뭐라 부르겠어요? 도시 계획. 우리 부동산을 갖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계속 들어봤죠? 도시계획이야. 남양주시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도시군 계획이 뭐냐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예. 그래서 예전에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합격생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만한 상자를 가져온 겁니다. 상자. 그래서 리본을 달아 가지고 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요. 이 뚜껑에 바디샵이라고 돼 있어요. 바디샵. 바디샵. 예. 알맹이가 2개 들어 있는 거예요. 2개. 바디 클린저, 바디 로션. 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봤더니 바디 클린저가 물비누, 샤워하고 바로 바디 로션이에요. 예. 바디 클린저가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 바디 로션이 도시군 관리 계획. 요 2개를 포장한 상자가 뭐예요? 도시군 계획. 예.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요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죠. 2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뭐야? 도시군 계획이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올해 합격하면 저한테 이거 하나 주셔야 돼. 알맹이 2개만 넣어서 주셔야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신 거 가지고 또 후배들 또 강의를 해야 되거든. 후배들. 예. 근데 올해는 아무도 안 주셨어. 작년에 아무도 안 주셨어. 예.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 예.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줘. 먹을 것만. 저 지금 현재 다이어트 중이거든. 예. 그 제가 4월 30일 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4월 30일 날 빤스만 입고. 예. 그것도 요즘에 못 만들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치를 한 명 제가 소개 받아가지고 개인 퍼스널 코치를 받아가지고 제가 계속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4월 30일 날 바디 프로필 사진 찍으면 제가 공개할게요. 예. 예. 여러분들은 공법 성적을 올리세요. 저는 살을 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적 올린 만큼 저는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4월 30일 날이요. 예. 그 친구 2명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4월 30일 날 무조건 사진 찍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시면 저한테 이 알맹이 2개 넣어 주셔야 돼요. 예. 작년 합격생들은 합격한 건 너무 기뻐서 저한테 주는 걸 까먹고 안 주더라고. 먹을 것만 주는 거야.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2개를 합쳐서 포장지가 뭐야? 포장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 합친 게 도시군 계획. 포장지야, 포장지. 예, 포장지. 자, 그다음에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역시 우리가 11월 달 기초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수도권은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만 적용되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오는데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도권 정비 계획은 시험에 나와.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정비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는요.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놓죠. 과밀 억제 권역,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요 무조건 3개의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돼 있고요. 그러면 요 3개의 단어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나와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6개의 법률에서요 이것을 인용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금지예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 대표적인 게 대학이나 산업단지가 신설이 금지가 되는 곳. 성장관리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가능한 곳. 자연보전 권역은요, 수도권 동쪽에 수지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수지를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의 수도권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수도권이에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 서울에서는 대학교라든가 산업단지 신설 금지. 물론 예외 있음. 예외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예. 대학교 산업단지 신설 금지. 그 다음 우리의 수도권 동쪽에요. 여러분들 양수리라고 아시죠? 양수리.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양수리로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그 두물머리라 그러더라고. 두물머리. 예, 저는 양수리라고 그랬는데 두물머리. 옛날 이름이래요. 그러면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죠. 그렇죠? 예, 양수리. 그러면 여기 옆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댐이에요? 팔당댐. 역시 근처에 사시니까 잘 아시는구나. 팔당댐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댐 중에 하나가 팔당댐이에요. 팔당댐의 역할은요,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이야. 2,500만 명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이에요. 우리는 다 팔당댐 물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2,500만 명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자연보전 권역이라 그래요. 여기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자, 이 자연보전 권역은요, 행정구역과는 상관이 없어. 물길 가지고 정한 거야. 하여튼 물을 버리죠. 물이 팔당댐으로만 흘러가면 다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연보전 권역에 해당되는 도시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경기도 가평, 양평 이 5개의 시군은요. 도시 전체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이 5개의 시군에 물 버리면 물이 어디로 간다고? 팔당댐으로 가. 그래서 팔당댐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못해요. 여기서는요. 예. 배출을 다 제한해. 양을. 예.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도 다 제한해.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 용인의 절반 2분의 1이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용인시 처인구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의 5분의 1 안성의 일죽 자연보전 권역. 그 다음에 제일 특이한 도시 남양주시 3개의 권역에 다 걸쳐. 남양주는요, 일부는 과밀 억제 권역 들어가 있고 일부는 성장관리 권역, 일부는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나머지가. 예. 그러면 남양주에서 우리가 남양주에 살지 않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남양주에 아는 지명 말해봐라 그랬더니 거의 다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퇴계 그런다고요. 여기가 다 남양주의 성장관리권역,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가능. 그래서 남양주시가 막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무슨 권역 때문에 그래요? 남양주시의 성장관리권역,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퇴계. 예. 그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다 성장관리권역인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는 3개에 다 걸친다 그랬죠? 남양주시의 자연보전권역,
남양주에서 물 버렸을 때 물이 팔당으로 가는 지역은 세 군데야. 남양주에서는 예?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세 개.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은요 음식점 함부로 설치하기가 힘들어. 왜? 물을 버리면은요 물이 팔당으로 가서 2,500만 명이 먹는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그 중에서는 조안면이 제일 규제가 강해. 조안면. 예. 그 조안면에 있는 남양주 영화 촬영소 있죠. 그걸 제가 1,170억에 매각하고 부산 기장으로 옮기는 국가 용역을 제가 받아서 제가 수행했어요. 4년 만에. 물론 여기 공인중개사건 강사로 받는 게 아니라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격으로 국가 용역을 받았어요. 제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0페이지짜리. 그 보고서가 지금 저기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1,170억에 이제 팔락을 했는데 가치는 500억도 안 되는 것을 1,170억에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새로 해서 100억 할인해가지고 4년 만에 팔았어요. 그리고 부산 기장으로 영화 촬영소를 옮기는 거 제가 국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저 영화진흥위원회 저 자문위원이에요. 저는 극장에 평생 7번밖에 안 가봤거든. 평생 7번 극장 가봤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이니까 우리 집에 절 비웃어요. 무슨 극장도 안 가는 사람 영화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이라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촬영소를 만드는 것은 부동산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촬영소 만드는 건 부동산 일이야. 그 제가 그 작업했거든. 예. 나라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받는데 너무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부산 국제영화제라고 있대. 레드 카펫을 밝게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럼 괜찮겠는데?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 초대장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초대 안 보내랬더니 뭐 부산 국제영화제 운영하는 쪽하고 어디하고 뭐 소송이 붙어서 지금 아주 뭐 난리가 났다면서 정신이 없다고 못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남양주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자연 보전 권역이 바로 조안면이에요. 조안면에 영화 촬영소이고요. 영화 촬영소요. 예. 거기를 이제 매입한 건설회사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규제가 풀리면은 뭐 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단독 주택이나 낙골당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세 개 권역의 분위기 아시겠죠? 성장 관리 권역이 다 어디라 그랬어요? 과밀 억제 권역 빼고 자연 보전 권역 빼고 나면 다 성장 관리 권역이고 대표적인 데가 평택, 화성, 안산 이런 데예요. 다 인구 늘어나는 곳. 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가능. 근데 경기도 북부에도 있지만 경기도 북부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많아서 성장이 안 돼. 그래서 현재 인구가 막 늘어나는 곳은 대개 어디냐 그러면 성장 관리 권역이고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죠. 예. 남양주는 특이해. 같은 시인데도 세 개로 쪼개져 있어 권역이. 예. 자,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단어가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겠죠? 왜? 예를 이런 거예요. 국토 계획이 뭐라 나오면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야.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 보전 권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자연 보전 권역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 범위인 6개 법률에서 이걸 인용해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할 때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분양권을 3개까지 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무슨 뜻인가? 과밀 억제 권역. 예.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몇 년 내는 전매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여기서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분위기 이해할 수 있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아까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토 종합 계획은 국토 기본법. 그러면 여기서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세 개는 바로 국토 계획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국토 계획법에. 그러면 제가 칠판에 쓴 이 계획들은요. 앞으로 계속 나와. 예? 우리 부동산 공법 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했던 광역 기본 관리 계획이 도시개발법에 또 나오고 정비법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5개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 계획들은요 다시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하여야 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돼.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돼. 광역은요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너무나 쉬워 보이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 예. 공부를 하면은 쉬운데 안 하는 사람 문제 못 맞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은 시험에 매년 나오고 이 5개의 계획은 우리 책에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23페이지 보세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자, 1번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나왔죠?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 총 6개죠? 우리 6개의 시군이 행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초 강의 때 이런 거 공부 다 했어요. 6개의 시군은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다. 행정의 기본 단위 총 6개예요.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뒤에 공부할 것 중에요. 정비법의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2번 부문별 계획 수립. 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6명이죠. 6명이 바로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은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밑줄 그어야겠죠.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는요. 목표가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천안시는요. 전국의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된 게 1000년 전부터예요. 1000년 돼서 1000년. 우리 전국에요. 간선 도로가 뚫린 게 고려 시대 중기였습니다. 고려 시대 중기에 전국에 간선 도로가 뚫렸어요. 그 전까지는 전국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초기에 태조 왕건이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방에다가 공무원들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예. 그 여러분들 혹시 문경세제라고 아세요? 문경세제, 한문으로는 조령이라 그러죠. 문경세제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남부 지방에서 중부 지방으로 올라오는 지름길이 문경세제를 넘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를 딱 막고 있으면 중부 지역으로 올라오기가 힘이 드는 거지. 그런데 딱 1000년 전 고려 시대 중기에요. 전국의 간선 도로를 뚫었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이 만나는 곳이 천안 삼거리야. 천안 삼거리 만납니다. 그래서 아운의 장터라고 있어요. 왜 천안의 아운의 장터가 유명한가? 전국의 특산물이 다 모이는 곳이 아운의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은요, 천년간 교통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KTX가 처음 생길 때요, 원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바로 가고 싶었어. 그랬더니 중간에 한번 서야 된대요. 천안에서. 천안에 왜 서야 되냐 그랬더니 천안은 천년간 전국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한마디만 하니까 이것을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 생긴 거야. KTX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천안은 목표가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뭐예요? 교통의 중심도 되겠다. 그러면 천안시에 여기 보시면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천안의 교통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요. 인터체인지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교통의 중심 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에 부합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도시의 목표에 부합되게 해라. 도시군 기본계획 대신에 틀리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오겠죠? X. 또 틀리게 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대로 틀리게 나오겠죠? X.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 상호 간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누구나 다 알아. 국가가 최고일 테니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을 보세요. 저 너무나 이거 짜증나요. 1번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일 때는요. 아까 우리 점 찍고 가운데 군자 있죠. 이걸 다 띄고 부른대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한다. 난 너무나 짜증나고 나는 도무지 우리나라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 명칭이거든요. 옛날 명칭을 딱 10년 전에 가운데 점자 찍고 군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예.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10년 전처럼 점자 빼고 군자 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명칭이야. 그냥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등등.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는 시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점하고 군자 띄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요. 아셨죠? 남양주시는 다 뭐예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남양주시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가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안 듭니다. 예. 왜 가만히 있으면 놀고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 뭔가 또 법을 개정해서 점 찍고 군자 했다가 쉴 때는 또 띄라 그러고 왜 뭔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예. 오늘 할 일 없지. 그러면 오늘 요 포대를 저 밖으로 100m 뒤로 갖다 옮겨라 그러고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갖다 놔라 이렇게 일시키는 거죠. 예. 놀면 사고 나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동그라미 1번이고요. 예,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행정계획의 체계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기초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초 과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우리가요 행정
조직의 체계.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체계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가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거든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하고 계급이 같아요. 행정부 수반일 때는요. 사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법원장. 입법부의 수장은요,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이때는 같은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부터 높은 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체계, 대통령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부 장관이 있습니다. 각부 장관, 예를 들면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죠.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도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친숙해. TV 뉴스에서 국토부 장관 나오면요, 왠지 반가워.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반가워. 자기는 반가운데 그 사람은 여러분은 몰라. 나는 아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등등이 있고, 요 밑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죠, 그렇죠? 광역시장. 예.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고요.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장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렇게 있어요. 요 5명 있죠. 5명이죠. 이 5명을 우리는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요,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자치구청장. 우리가 그냥 구청장 그러면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자치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요, 강남구 주민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죠.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을 행정구청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치구는 우리나라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유성구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선출했어요, 임명했어요? 선출. 유성구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부천시에는요, 원미구하고 소사구가 있는데, 부천시 원미구청장은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선출된 사람이에요? 예? 임명이죠, 그렇죠? 부천시장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부천시 원미구청장은 행정부청장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구청장한테 권한을 줄 때는 자치구청장한테 권한 주는 게 원칙이야. 예. 시장이 임명했던 구청장은 시장이 시키는 일만 해. 자기 독자적인 권한은 없는 거예요. 독자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말 없이 구청장 그러면 무슨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구청장. 11월 달에 기초과정 때 공부 다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반드시 안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듣고 진도를 따라와야 돼. 지금 부동산 공법에서 이 상식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강의할 때가 사실 아니에요. 지금요. 예. 부동산 공법 책을 보시면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자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책에. 부동산공법에.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전자의 책을 써놨기 때문에 책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 법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 밑에는요, 시장하고 군수가 있어요. 시장하고 군수가 있어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야. 도지사는 독자적으로 자기 직할하는 땅은 없어요. 감독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우리는 시군구청장이라 불러요. 시군구청장이라 부르고요. 요 사람들 우리가 기초 자치 단체장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요 시장 중에서 특히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 그래요. 예, 대도시 시장.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상관없이 부를 때는 다 시장이라 부릅니다. 남양주 시장이죠. 남양주시는 50만 넘죠. 50만 이상이죠. 남양주 시장은 시장 중에서 특히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 제가 학생들한테 대도시가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막 그래. 아니야. 우리 법적인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빼고 그다음에 광역시 빼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뺀 시 중에서야. 특별시 빼고 광역시 빼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뺀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그러고 거기에 시장을 특별히 대도시 시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우리가 그냥 남양주 시장 그러지만 시장 중에서 특히 뭐예요? 대도시 시장이야. 수원시도 수원시장도 50만 이상이죠? 대도시 시장. 그러면은 우리 의정부시가 인구가 43만 명이에요. 의정부시장은 그냥 시장이고요. 대도시가 아니죠? 그러면 대도시 시장과 그냥 시장의 차이는 우리가 그냥 시장 할 때는 이거는 대도시장 포함이에요. 그냥 시장 그랬을 때는 50만 이상, 50만 미만을 가리지 않고 다 시장이라 불러. 특히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만 대도시 시장이라 부르는데 대도시 시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도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부동산 인허가권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허가 내주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2005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요. 50만 이상의 시는 도지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인허가권을 다 뺏어왔어요. 다 뺏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한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이상의 시장이 옛날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인허가권 95%를 뺏어왔어요. 도지사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게 별로 없어. 예. 그래서요. 우리 의정부시 43만 명 그랬죠. 의정부 시장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다시 또 출마하면서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의정부시 어디에다가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거 허위 공약이야. 의정부시의 도로 설치 권한은요. 경기도지사 권한이거든요. 허위예요. 허위. 근데 남양주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출마하면 저를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절 찍어주시면 남양주시 어디에다가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공약이야. 남양주의 도로 설치 결정은 남양주 시장의 권한이거든. 예. 그래서 남양주시가 아까 성장 관리 권역이 많았죠. 예?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태계, 그렇죠?
예, 나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외운 거 아니야. 왜? 그쪽에서 용역받은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외워졌어. 예. 그래서 거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성장관리본역.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남양주시가 50만을 돌파했어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이 아저씨예요. 아저씨한테 남양주시장이 감사패 전달식을 했습니다. 울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경기도지사의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이날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독립기념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 전화를 거의 안 받습니다. 누구세요?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 왜? 아쉬운 게 거의 없거든요. 예. 5%밖에 안 남았어요. 95%를 남양주시장한테 뺏긴 거예요. 예. 이제는 독립이야. 독립 50만 되면은요. 예.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요, 도지사의 힘이 가장 적은, 가장 힘이 없는 도지사가 어느 도의 도지사일까요? 전국에서 힘이 가장 없는 도지사가 어느 도의 도지사일까요? 경기도지사예요. 50만 이상 되는 시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는 제일 힘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수도권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뉴스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예, 유명해지긴 하지만 실제로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시장이 제일 많아요. 다 50만 다 넘잖아. 그러니까 매일 만만한 시장들이 있죠. 동두천 시장, 의정부 시장, 군수들, 가평 군수, 양평 군수만 들들 볶는 거야. 예. 그래서 6년 전인가부터 전화 안 받는 데 있잖아요.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6년 전인 인구 50만 돌파했어요.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가 화성시야. 우리 원래 경기도 화성 그러면 좀 무서운 동네였죠. 지금은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도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을 몰래 묻을 땅이 없어. 묻고 싶어도 못 묻어. 땅이 없어가지고. 화성시라니까. 예. 그래서 6년 전부터는 도지사 전화면 전화 안 받습니다. 아쉬운 게 거의 없거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안타까운 도시가 누구냐 그러면 시흥시예요. 시흥시 인구 49만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경기도지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려요. 인구는 54만 명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시화공단에. 그래가지고 결국 주민등록 인구는 49만 5천 명. 5천 명 때문에 안타깝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500년간 내려오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500년간 내려온 원칙, 행정조직의 원칙이요.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중앙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장관을 줘요. 장관.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차관급을 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부터 해서 요 시도지사의 계급은 뭐냐면 차관이에요. 차관급 계급이에요. 대우는 장관급 대우를 해줘. 그런데 법에서는요 차관으로 대접해. 차관이에요. 법에서는요. 왜 그러냐 보면 보세요. 자, 이 교육부 장관이요. 자, 우리 어린애는 몇 살에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죠? 몇 살 입학합니까? 초등학교 8살인가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애들을 다 찾아서 입학 통지서를 보내야 될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요 교육부 장관 책임이에요. 근데 뭐 교육부 장관 전국에 골목을 돌면서 얘 너 몇 살이니? 8살이에요. 그럼 너네는 이제 학교에 와야 된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네 시도에 8살짜리들 명단을 다 파악해 가서 보고해라. 보고해야 돼요. 왜?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 이 사람 장관이고요. 시도는 차관이죠. 보고 다 했어. 이제 힘들게. 좀 쉬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남자는 19세가 되면은요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 받아야 돼. 이거 다 찾아내는 것은 원래 국방부 장관이 책임이잖아요. 지가 못하죠. 차관급인 시도지사한테 또 지시를 내려요. 19살 남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라. 보내야 돼요. 왜? 장관이고
시도지사는 차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우리나라 행정 조직에서는 시도지사는 무조건 계급이 뭐야? 차관급이야. 장관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서로 자기 권한이나 막 그랬을 때는 이 싸움을 누가 말려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말리는 거예요. 예. 시장 군수가 싸움이 붙었어. 누가 말려야 돼요? 도지사가. 구청장끼리 싸움 붙었어.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매 페이지마다 몇 번씩 나와. 이거 절대 못 외워. 원리를 기억해야 돼. 원리 뭐냐면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 다음 문장은 뻔해. 국토부 장관이 나와.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어가 도지사가 나와. 구청장이 협의가 안 됐을 다음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 계획으로 뭐 한다 그랬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나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러면 95%가 해결이 돼. 예. 이 사람들이 수천 번 나오네요. 수천 번. 수천 개 다 외울 거예요? 아니죠. 이 원리로 95%가 해결이 되고 아까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는요. 우리 도지사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니야. 감독기가 아니야. 그래서 시도지사 5명이죠. 이 중에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명에다가 도지사 빼고 시장 군수까지 6명이 행정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나라 어떠한 도시도 6개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의 어떠한 도시도 6개 중에 하나다.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은 도지사가 빠지고 6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뭐였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 목표는 누가 정해야 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그래서 6명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도지사가 빠져야 된다고. 시도지사에는 도지사가 들어가 5명에. 행정의 기본 단위 6명에는 도지사가 빠지고 대신 도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들어가. 이해되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요 기초 강의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듣고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광역 도시 계획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